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디 보자. 지금 이제 10월 11일 이제 9시 48분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근데 이제 어제죠. 10월 10일 날 오후 늦게 이제 그 2028 학년도 대입에 대한 시안이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시안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입시하던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이렇게 바뀔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대학들은 아마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하게 이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입시가 바뀌고 나면 아마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현 중2 학생들이 이제 해당되는 시기가 이제 2028 학년도인데 아마 좀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가 어떻게 바뀌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뭐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거고 또 입시가 바뀌냐. 이거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아마 하실 거라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요 영상을 찍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시안을 보고 나서 진짜 걱정했던 거는 사실 현 중2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 중3 학생들 정말 긴장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시안을 보니까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길지는 않고 짤막하게 딱 이제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내용의 순서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2028 대입 시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이게 무엇이 달라졌냐 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현 중2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입시를 맞이해야 될까 뭐 그런 주목할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제일 핵심인데 지금 현 중3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중2 학생들보다는 이거 처음 맞이하는 중2 학생들보다는 현 중3 학생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어제 발표된 그 대입 시안의 내용을 크게 한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제도의 변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아마 통합이다. 통합 수능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거고. 다음은 이제 내신 체제의 변경.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는 내신 성적을 이제 절대평가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대학들의 내신을 잘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부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는 제도로 이제 시안이 이제 발표가 됐더라.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아마 중요한 키워드일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수능 제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시안에서 내용을 따온 건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현행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개편안인데 이 개편안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공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을 없애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자기의 그 실력과는 무관하게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좀 이제 유불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막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목별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 과거에 치르던 과목은 이제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치르고 그다음에 화작이냐 엄매냐 선택이었는데 이제 이걸 폐지하고 그냥 전부 다 본다. 그래서 과목명이 좀 바뀌긴 했는데 잘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현행 수능제도에서 이제 선택 과목 없이 모든 과목을 그냥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이제 확통이냐 미적분이냐 기하냐 요 세 개가 선택이었고 수원 수토가 공통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개편을 해서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본다. 근데 이제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 대수라는 게 과거의 수원과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미적분 원이 이제 수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대수, 미적분 원, 확통으로 시험 본다는 거는 이제 문과 입장에서는 그냥 시험 범위가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고, 이제 이과 입장에서는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무조건 확통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부담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친구한테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담일까 아닐까는 조금 이제 의문이긴 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은 이게 부담일까 아닐까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문과 입장에서는 똑같고 이과 입장에서는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생기는 꼴이니까. 그래서 부담이라 말하긴 곤란한데 요 아래쪽을 자막해보면 이제 추가 검토안으로 이제 심화 수학 한 과목을 이제 절대평가로 시험을 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이라서 이과가 이렇게만 시험을 보고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확실히 저는 좀 이제 이 대학 수학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미적분이나 기하 이런 건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추가로 검토할지 안 할지 이제 검토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과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해도 대학은 이제 요 과목을 치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형 계획을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과 입장에서는 아니 난 이제 확통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뭔가 좀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확통이 싫은데 라는 느낌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누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적분 기하보다 낫다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이 좀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과거에 이제 사회 과목 9과목과 이제 과학 과목 8과목 중에서 이제 택 2 하는 형태였다면 이게 그냥 1학년 때 배우는 통사 통과를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 보는 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수능을 치를 때는 이런 식의 구도로 이제 수능을 치러서 이게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불리가 좀 많이 생겼고 특히 문과 아이들 중에서 과목 선택을 정말 잘못하면 한 문제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되게 큰 분리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하면 좋을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때 방식, 그냥 통합하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통합을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였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2028 제도에서는 그 통합으로 시험은 치르되 그 범위를 1학년 때 배우는 통사 통과로만 한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과 수학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이게 부담일까 아닐까 하는 거는 원래 치르지 않는 사회를 치른다는 거는 이과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원래 안 보는 과학을 본다는 거는 문과 입장에서 부담인 건 맞는데 그게 통사 통과 수준이고 1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깊이는 좀 얕다는 게 있어서 범위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 그렇게 어렵진 또 않지 않은가?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마다 조금 이게 어렵다, 쉽다가 조금 갈릴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뀐 수능 제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선택 과목을 없앤다 이런 유불리를 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국어는 이전에 있던 과목을 다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문과는 그냥 똔똔이라 생각을 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추가 검토안이 채택이 되면 부담이 커질 거고 채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다. 모의고사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제 수능 개편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내신체제 개편인데 내신체제 개편의 이제 큰 두 가지 줄기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5등급제로 개편한다.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원래 절대평가만 시행하기로 했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이제 동시에 기재를 한다. 병기한다. 일부 예체능이나 일부 특수한 과목만 제외하고는 이제 병기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다 병기되기 때문에 등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활용하던 등급, 그 다음에 학종에서 사용하던 등급,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조금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이게 상대평가를 원래 대학은 하기 때문에, 이건 잣대가 없으면 상대평가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신 체제가 이제 개편된다는 걸 이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은,
한 9등급제로 이제 현행 이제 1등급이 4%, 이제 2등급이 11%, 3등급이 23%까지 누적 비율로 여기까지 3등급을 줬고, 변경안은 1등급이 이제 10%까지, 2등급이 34%, 3등급이 66%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딱 봐도 알겠지만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등급에 들어가는 퍼센트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예전에 한 2등급쯤 받았던 친구는 지금 거의 1등급과 거의 유사하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11%까지고 이제 바뀐 제도에는 10%까지니까 1%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약간 차치하고 나서라도 2등 과거 2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거의 1등급 정도로 바뀌는 게 맞을 거고요. 3등급까지 받았던 친구들은 2등급으로 전부 다 바뀌고 4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일부는 2등급 또는 일부는 3등급으로 이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기준이 좀 더 이제 완화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신 반영을 이제 하는 전형, 특히나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이게 크게 영향을 줘서 아마 전형 방법 자체를 좀 대학이 개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이게 처음에 이제 시행하겠다고 했던 고교학점제 그 절대평가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이 절대평가안과 상대평가안 병기를 다시 한번 잘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대교에 요게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보면 알겠지만, 공통과목, 선택과목, 그리고 전문교과까지 해서 전부 다 원점수가 표시되고, 이제 A, B, C, D, E의 성취도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이제 수강자 수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상대평가 요소인 석차 등급까지 표시가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절대평가 항목으로만 가지고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괜찮은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은 이걸로만 이제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표시되는 거는 이제 변별력을 좀 확보하고 대학들이 좀 내신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절대평가 요소에서는 원점수, 성취도, 그 다음에 공개되는 통계 정보는 성취도별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인데, 그리고 상대평가는 석차 등급은 발표가 되죠. 5등급제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지는 거는 이제 표준편차가 빠지잖아요. 이제 표준편차가 빠진다는 거는, 대학이 이제 이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사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굉장히 작고 평균이 높아서 아이들이 좀 우수한 애들이 좀 상위 위에 많이 몰려있구나. 이 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다. 여기는 단순히 등급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평균은 이제 발표는 되지만 표준편차가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수한 고등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인지 알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아예 모르진 않겠지만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같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보통 이제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편차가 표시가 안 되는 순간 이제 본인들의 위상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일반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신 원점수만 좋고 그 다음에 비교과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효과가 아마 고등학교별로 조금씩 생기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 중2 학생들, 이제 2028학년도를 맞이하는 현 중2 학생들이 가져야 될 입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보통 이제 입시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바뀌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될 친구들은 사실 그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기존과 다르게 뭔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해야 되고, 저같이 입시하는 사람들이야 뭐가 바뀌었나, 검사하고, 검토하고, 뭐 보고서를 쓰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입시를 처음 맞이하는 현행 중2 학생들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거니까 이것에 맞게 제대로 마음을 다지고 준비를 하면 돼라고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으니까 분리에 유리에 이런 것들은 본인하고 사실 해당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덤덤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다만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제가 피처링이라고 적혀놨던 게 고교 1학년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 거는 일단 등급제가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 1등급을 놓치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그 2등급까지 1등급 받는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으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요 1학년 때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게 나중에 만회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이 지금 중2 학생들은 그게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1학년 때 치르는 그 통사 통과가 3학년 수능 때 과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3학년 때 다른 내신 과목과 함께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1학년 때 통사 통과를 조금 철저하게 해놓을 필요가 좀 있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1학년 딱 지금 현행 중2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아마 그 첫 단추를 깨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게 되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아까 그 표를 다시 가지고 오면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2등급 때 성적까지가 1등급이 되고 기존의 3등급 때까지가 2등급으로 등급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등급 그 제한 퍼센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등급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이 이렇게 이 내신 등급만 가지고 아이들을 뽑기엔 좀 부담이 많이 생길 거예요. 대표적으로 통상 이제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쯤 되면은 붙는 아이들 내신 성적이 한 1등급 때쯤 되거든요. 1등급 때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심지어 2등급 넘어가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하지만 거의 절대 다수 아이들이 이제 1등급 때 중후반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1.5라고 가정을 하면 그 친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해 봤을 때 등급을 받았던 과목의 절반이 1등급이고 절반이 2등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물론 1등급의 비중을 더 높게 받고 간혹 3, 4등급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절반은 1등급, 절반은 2등급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 바뀐 구조로 딱 가게 되면은 그냥 1.0이 되는 거예요. 아, 경희대, 외대, 뭐 시립대, 건대, 동대 정도까지는 이 바뀐 제도로 가더라도 1점 얼마, 뭐 2등급 몇 개 있는 친구들이 아마 생기겠지만 적어도 한 중앙대, 2대 이상 이런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1.0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 변별력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갈수록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대학은 이제 내신만 가지고 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장치를 많이 만들 거다.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저희들끼리는 이제 발표한 걸 보고 이런저런 토의를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혹시 논술이 교과되는 거 아니야? 논술 전형인데 뭐 내신을 80%에 논술 20%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뭐 사실상 논술 전형인데 내신 전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적도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시키는 걸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면접을 더 치른다거나 뭐 서류 심사를 본다거나 뭐 그 외에 다른 요소들 뭐 예를 들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천 인원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내신 좋은 친구들 다 끊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뭐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 이제 그 고대 같은 대학이나 아니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 고대는 이제 서류 심사가 있죠. 교과인데도 이화여대는 교과 전형인데 면접 평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교과를 동시에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대학들, 뭐 경희대 같은 그런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지만 뭔가 다른 평가 요소가 수능 최저 이외에 다른 평가 요소도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이 좀 성견 지명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른 대학들 많이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행 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면접 서류에 부담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할 건데 아마 그 2028 학년도 대입에서 그 변화가
대학들 입장에서 전형을 설정할 때 변화가 별로 크지 않을 게 아마 학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미 지금 서류 심사라는 걸로 학생들을 걸러내고 이제 면접을 치르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로 뽑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거든요. 다만 면접을 소소하게 더 올린다거나 뭐 수능 최저를 살짝 더 강화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방식 자체가 기존의 상식을 좀 뒤엎는 정도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현행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앞으로 2028학년도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좀 결정적인 차이는 선택 과목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에 맞게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될까라는 이런 전략적인 것들의 고민이 조금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그나마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가고 상대평가로도 원점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목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게 정말 우수한 고등학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원점수도 좋아, 그리고 내신 등급도 괜찮아, 그리고 비교과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이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바뀐 내신 구도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딱히 그렇게 불편함이 크게 크지 않을 거고, 세특 관리만 잘해주고 본인이 그 진로에 맞게 선택 과목만 잘 선택을 해서 이수를 잘한다면 이제 일반고든 자사고든 가릴 거 없이 좀 유리해지는 구도로 이렇게 입시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수에 좀 신경을 쓰자. 그 다음에 세특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이제 이 교과 내신에 약간 그래도 이제 5등급제니까 약간 좀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애매해졌기 때문에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세특밖에 없으니 세특을 좀 잘 꾸려가자라는 포인트. 그리고 표준 편차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누구나 원점수와 세특이 좋으면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를 지금 현행 중2 학생들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2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맞이할 입시에 대해서 크게 두 갈래인, 그리고 관심이 제일 많은 수시 교과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중2 학생들이 아니고 이제 예비 고1, 지금 현 중3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요거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현 중3 학생들은 물론 저희 연구소 직원들과 같이 이제 가는 토의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긴 하지만 진짜 큰일 났다, 얘들 불쌍하다,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입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능 제도가 바뀌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 바뀌기 전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연도별로 이 화면을 보시면 연도별로 이제 학년도별로 이제 출생아 수, 그다음에 졸업생 수, 그다음에 수능 접수자 수 추이를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 함께 예측치까지 이렇게 쭉 놓고 한번 보게 되면, 자, 2028학년도부터 뭔가 쭉 바뀌게 되는데 2027학년도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대로 수능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요때 인원을 보게 되면은 출생아 수가 대략 한 46만 5천여 명 정도 되고 수능 접수자 수가 한 54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리고 졸업생 수는 요때 졸업생 수는 한 16만 4천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전년도에 이 학생 수가 상당히 좀 출생아 수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전년도 아이들도 이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때 놓치면은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때 승부를 봐야 되라고 해서 재수로 이렇게 넘어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예측하는 졸업자 수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년도 출생아 수가 많고 이때가 2027학년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에 있던 학생들이 대거 몰려서 졸업생 수가 이 예측하는 치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딱 치려고 봤더니 경쟁이 이전보다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고3 학생들이 재수생보다 수능을 잘 못한다, 이런 통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수능에 노력을 좀 덜 해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노력을 덜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재수생들처럼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면 고3 학생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다만 과거에 비하면
졸업생들이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긴장 바짝 해야 된다. 지금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고3이 딱 되면은 수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긴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 재수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시다시피 내신 반영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다양성이 기존과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과 이런 구조대로 온 친구들과 이전 구조대로 왔던 친구들을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과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 확보가 될까? 고3, 지금 현 중3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이게 확보가 될까? 이거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물론 대학이 온갖 장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보정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대학이 의도와는 다르게 유불리를 뭔가 발생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 중3 학생들은 자기가 입시를 제대로 치는 재수를 하지 않고 시간에 맞게 제대로 치르는 그 시기에도 수능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려고 봤더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디까지 먹힐지 가늠하기가 정말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중3, 현 중3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은 이제 조만간 이제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할 거고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이제 할 거잖아요. 사실 지금 현 중2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시고 학업에 매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3이 올라갈 때 그때 한 방에 끝내야 그래야지 뭔가 복잡한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를 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가장 불쌍한 포인트다. 이 바뀐 제도를 보는 순간 생각을 했던 가장 좀 가슴 아픈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현 중2 학생들은 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좀 덤덤하게 먹고 바뀐 제도에 맞게 내가 뭘 더 신경을 써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중3 학생들은 나중에 후회가 남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1학년 생활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특히나 겨울방학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대비를 좀 하셔서 꼭 현역 때, 고3 때 그냥 한 번에 입시를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을 좀 해봤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더 이제 더 불안함이 더 커진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 보관이 서신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이게 확정 발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제가 또 다시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그때 내용을 보시고 다시 한번 좀 뭔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